네,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뷰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반포에서 원베일리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강미라고 합니다. 네, 경력 소개해드려야 돼요? 네. 일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일한 지 한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일을 했고, 그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일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바꾸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잡지인지, 나이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뭔가 위기가 오거나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와서, 이게 이제 은퇴가 없는 직업을 좀 선택해서 나이도 요즘 너무 워낙 장수하고 하니까 직업을 한 번 정도 바꿀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하고 싶어서 하게 되더라도 더 나이 들기 전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 공부를 시작을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직업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직업에 뛰어들게 됐어요. 공부하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중개사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사는 사실은 이렇게 고객이 올 때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원하는지, 원하는 집에 거주하고 싶은지, 뭐 주방이 깔끔해야 되고 주방이 좋아야 되는지, 뭐 나는 거실이 중요하다, 뭐 안방만 크면 된다, 해가 잘 들어야 된다. 사람마다 다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뭐 교통이라든가 뭐 또 가족의 어떤 구성원의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식주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제 주거를 책임지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이랑 미리 대화를 많이 해서 그분이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어떤 저희들 일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또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 일이고, 또 중간에 어떤 요구사항이 서로 안 맞을 때 협의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단순히 집소개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원하는 예. 거 맞춰서 그쵸. 갖다 주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해보니까.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소득을 얻는지, 소득 방식. 소득 방식은 네. 저기 중개보수 요율표 있잖아요. 거기서 합의, 그러니까 매매는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몇 프로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게 이제 그 요율표에서 그 안에서 합의하는데, 거의 이제 저희는 계산서가 완전히 거의 다 발행이 되고 VAT가 다 발생이 돼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원베일리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저희가 하이엔드 아파트 광고를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베일리에 대해서 좀 조사 중인데, 네, 그렇게 여쭤볼게요. 원베일리 안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원베일리 안에는 일단 그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는 이제 뭐 사우나, 그다음에 피트니스 센터도 엄청 크게 잘 돼 있고, 전문 트레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골프 연습장, 퍼팅장, 스크린 골프 뭐 이런 거 다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이 있는데 지하 1층에 있는데 이렇게 선큰으로 뚫었어요. 그래서 지하 1층처럼 안 보이고 정원이 이렇게 수영장에서 보일 수 있도록 이제 호텔 수영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오픈돼 있고, 그리고 4레인 수영장이고 애기들 놀 수 있는 그런 풀까지 다 돼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돼 있어서 뭐 호텔 수영장도 그 정도로 좋은 경우가 많지 않다,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잘 해놨어요. 커피숍도 1층에 있는 커피숍도 주민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데, 바리스타도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 와 있고, 커피 머신도 엄청 비싼 거를 갖다 놔서 원두 자체도 그렇고 좀 차별화돼 있다. 일반적인 커피숍에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커피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분들의 어떤 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지. 사실은 여기 원래 계시던 원주민들은 재건축 이슈가 있고 하면서 이주했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70대 뭐 이렇게 좀 연령층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임대를 놓을 경우에 평형대가 이제 20평대, 30평대는 젊은 분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여기 외국인 학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연령층이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육아 위주로. 그렇죠. 아. 아이들 학교 때문에 와 계신 분이라, 그리고 요즘 이제 아기를 굉장히 안 낳잖아요. 근데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나 원베일리 쪽에 가면은 아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좀 돈 있는 사람이 낳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럼 혹시 거주자분들 직업 같은 것도 아세요? 직업도 알죠, 당연히. 임대 많이 맞춰드리고 하니까. 사실상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법조인들하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쪽에 성모병원 있고 이제 법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임대 맞추러 오거나 집 사러 오면 거의 법조인이나 의료인, 대부분 그렇고, 아니면 연예인. 그리고 혹시 사업가. 어떤 연예인 좋아하세요? 원베일리에는 누가 사는지 잘 모르겠고, 이쪽 주변에는 그 개그맨들 있잖아요. 걔 누구지? 갈갈이 예전에 했던 갈갈이. 옛날 사람이라 반포자에 살잖아. 그 부부. 반포자에 살고, 예. 근데 사람 잘 안 만나요. 대리인이 다 해요. 왜냐면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불편해질 수 있어서. 그럼 그런 경우도 대리인이 거래를 할 수도 있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사모님이 있으니까. 사모님 만나는데, 그 업무를 다 이제 동생인지 형인지 뭐 그런 분들이 봐줘요. 여기 원베일리 아파트를 외국인이 당연하죠. 소유할 수 있어요. 네. 외국인 그 소유 법률 같은 게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 그냥 외국인도 와서 살 수 있어요. 모든 집을. 혹시 그럼 금액을 좀 다르게?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이?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에 자녀분들이 나가 있거나 외국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시민권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네. 그것도 외국인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주 많아요. 그러면 현재 원베일리에서 가장 비싼 세대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펜트하우스가 아까 보셨지만 이제 180억? 뭐, 네. 그 정도 하는데, 사실, 더 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 신분이 노출되거나 밖에 사람들이 보는 게 싫어서 딱 들어와서 차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까지 올라가서 집에 주차장에 딱 완전 주차하고, 그냥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거는 명품이 계속 비싸고, 명품샵에 가면 사람들이 줄 서 있어야 되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집도 명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을 지어놓고 좀 차별화시키면 가격은 안 떨어진다. 계속 오른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도망이 좋은 세대랑 좀 가려지는 10억 이상 차이. 10억 이상 차이. 네. 그러면 이렇게 비싸다 보니 이게 가격 지불을 해야 될 때 현금으로 대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지 대출을 좀 껴서 구매를 하시는 분도 아까 그거 보고 좀 웃었는데 사람들이 반포에 네. 집이 다 너무 비싸다. 그 사람들은 대출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대출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네. 사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대출을 막는 게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사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한 번은 점프를 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그러면 요즘에 원베일리 거래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요즘은 별로 많지 않아요. 네. 좀 한참 많았어요. 이제 올해 3월, 4월 정도에 스타트가 돼서 한 8월, 9월까지 전국적으로 매매 붐이 일어날 때 여기가 제일 먼저 매매 붐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올라놓으니까 자기 집을 팔아서 꼭 사야 되거나 그런 손님들은 사야 되니까 이제 지금 찾고 있고, 너무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사놓고 외국에 계속 거주하시는데 다시 올 때 무서워서 사놓고 가야겠다. 이런 식의 사람들 뭐 몇 명 있고, 매매는 활발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 거래가 많이 되는 시기랑 안 되는 시기가 또 있나요? 거래가 많이 되는 시기는 통상 10월 이때부터 임대는 많이 나왔어요. 전에는 이때부터. 왜냐면은 그 10월이나 11월까지 주소를 옮겨놔야 학생들이 학교를 입학할 수가 있어서, 예전처럼 봄, 가을로 날씨 좋아서 이사하기 좋고 이런 때 이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사를 하고 겨울이 딱 지나고 2월이나 이때쯤 되면 완전 비수기 가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세랑 월세랑 매매 중에 중개사님은 어떤 거 더 선호하세요? 당연히 매매를 선호하죠. 사드려야
이제 뭔가 만족감도 높고, 전세는 어차피 다시 오르면 또 올려줘야 되고 그런 거지만, 매매는 뭐 사놓으면은 물가 상승률을 볼 때 현물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금값 오르는 거 보세요. 그래서 현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놓는 게 더 좋다. 그래야 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거래 유형에 따라 가져가시는 수익률이 달라지나요?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 대신에 금액 자체가 다르잖아요. 임대는 좀 싸고, 그리고 월세는 그 1억에 40만 원 정도 책정을 하는데, 중개보수로 따질 때는 100만 원을 1억으로 따져요. 그래서 월세는 중개보수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인구가 지금 점점 아기도 안 낳고 이렇게 줄고 있잖아요. 건물은 또 이제 계속 새로 짓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양극화가 심해지겠죠. 양극화가 심해지고 살고 싶은 곳, 그리고 아기를 안 낳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목적이 뭐예요? 결혼을 안 한다든가 아이를 안 낳는, 경제적으로 내가 누리고 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5억짜리를 사고 싶고, 15억을 가지고 있으면 20억짜리를 사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몰리게 돼 있어요. 가장 상급지로. 사람 심리가. 그래서 상급지 새 아파트, 얼죽신 나오잖아요, 뉴스에 계속. 그래서 상급지 새 아파트로 계속 몰리기 때문에 이제 하급지라든가 그쪽은 계속 공실률이 많아지고 집값이 안 오르겠죠. 주변 원벨리가 들어오면서 주변 집에도 집값의 변동이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어디나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렇게 한 곳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이게 풍선 효과로 여기가 이렇게 주변까지 같이 올라서 주변이 엄청 올랐죠.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입주가 끝나면 주변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새 아파트 입주하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시면 새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오릅니다. 네. 꿀팁입니다. 유튜브에도 다 나와요. 그러면 또 옆에 원펜타스 하이엔드 또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도 같이 그럼 행사니까 원베일리가 이미 올라 있으니까 네. 원펜타스는 그 세대수가 적고 한강뷰는 안 나오지만 그 위치도 조금 원베일리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나쁜 위치가 아니니까, 그리고 커뮤니티를 포레인 수영장을 똑같이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커뮤니티를. 그리고 호텔처럼 아주 고급스럽게 주차장도 차 이렇게 세워놓고 뭐 짐 같은 거 창고로 내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비싸게 불렀어요. 펜타스는. 원벨리가 이미 올려놓은 가격으로 자기도 부르는. 약간 이득을 원벨리 이득을 좀 받는. 원벨리 득을 받죠, 당연히. 그럼 저희 좀 가격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원벨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중개사님이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래나 생각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중개보수 잘 주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손님이 부부가 오셨는데 젊은 남자분이 애기 이렇게 손잡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오셔가지고 원벨리를 사셨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근데 그때 이제 눈치가 비트코인이 한 3천만 원 좀 왔다 갔다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그쪽에다가 많이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릴까, 넣을까, 빨까, 넣을까, 뺄까. 지금 그게 자꾸 떨어져 있어서 못 빼고 이러면서 원밸리를 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35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 아마 60억 넘게 할 거예요. 입주하셨거든요. 그런데 코인 같은 거를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팔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억 2천이 돼도 그 예전에 뭐 100원이었다고 하던데 그때부터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계속 코인 투자하면 사실은 너무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상에 남아요. 좀. 좋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손님이에요. 그 손님 좀 기억에 남아요. 인생이 바뀐 걸 보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직업을 한 단어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아까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좀 잠깐 생각했는데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걸 중개 일을 하려면 잘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손님이 나를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일단 그래야
뭔가 얘기가 되잖아요. 나한테 손님이 전화를 안 하면 아무리 내가 지식도 많고 좋은 물건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도 나한테 전화 안 하는데 아무도 우리 집 안 찾아오는데 그렇다고 내가 집 사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광고나 어떤 걸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한테 연락이 오게 만드느냐.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손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 모든 일이 마찬가지듯이 결과가 나려면 그 사람한테 반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집만 보고 사는 경우도 많지만 매매는 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중개사님은 나한테 속이지 않겠다. 이 중개사님한테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인상을 한 번쯤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이 좋아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계약서를 쓰고 할 때 또 되게 큰 재산은 전 재산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재산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도 또 되게 잘해야 되고 마지막에 중개보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수금도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수금도 생각보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정말 다 잘해야 돼서 조금 어렵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예술인은 이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 다른 직업에도 해당될 것 모든 같아요. 게 저도 그래. 어디 가서 맞습니다. 써먹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